네, 저는 한동대에서 입학 업무 담당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는 이제 3년제 전문대학교죠. 3년제 전문대학교. 그래서 졸업하게 되면 이제 전문 학사 학위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2학년 과정은 이제 학교에 있지 않고 농장에서 실습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 그 학생 모집은 정시로는 안 뽑아요. 과거에 정시 모집도 했었어요. 정시 모집도 했었는데 전주 이전 2015년도에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정시 모집은 안 했고 다 수시로 100%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수시를 1차, 2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수시 1차 그리고 수시 2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시 1차와 수시 2차를 동시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시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고3 학생들 지원하실 거면 자, 수시 1차에서 합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 2차에 또 지원을 하고 수시 1차가 원서 접수를 9월 초에요. 네, 입시 요강은 다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입시 요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7일부터인가 한 달 정도 그리고 수시 2차를 10월 초에 수시 1차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 수시 1차 선발이 다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수시 2차 모집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1차에 지원을 하시고 또 수시 2차에도 지원을 하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원서를 수시에 6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죠? 6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좀 특별한 대학교, 특수한 대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부 관할이 아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산하기관의 한 대학교로 되어 학교인데도 수시 6개 지원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학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개 플러스 하나 우리 학교를 지원할 경우에는 7개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수시 1차는 또 전형이 4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 1차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수시 1차 4개 전형 중에서 나에게 적합한 전형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한 개만. 그래서 지원 자격 요건이 있고요. 자격 요건에 적합해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시 1차에 농수산 전형인데 농수산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농수산 전형에는 그래서 농업계 고등학교, 수산계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농수산 전형이에요. 그게 아닌 학생들은 이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수시 1차. 수시 2차는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 1차에서는 농수산고 출신이 아니면 일반 전형에 지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전형이 있죠. 수시 1차에 사회통합 전형도 있고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요건이 맞는지 예를 들면 전라도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은 지역 인재 전형에는 지역균형 전형에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호남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학부별로 몇 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전주로 이전하고 와서 지금 과반수가 전라남북도 학생들이 들어와요. 우리 570명 모집을 하는데 570명 중에 거의 60% 가까이가 전남북, 광주 이쪽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전라북도 농업대학이 아니거든요. 전국구 한국농수산대학교인데 그래서 이제 지역균형 전형을 그래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지역이 아닌 타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있고 이 전형에는 교장 선생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필수로.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좀 상위 그룹이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내신 등급이 높은 1, 2등급인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전형도 요건이 있어요. 사회통합 전형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나 내가 북한 쪽에서 왔다든가 아니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전형에 지원을 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지 이거를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면
그 숫자가 전공에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있죠. 수시 1차에 보면. 그래서 전공별로 수시 1차에 일반 전형하고 농수산 전형은 전공별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기르고 싶다. 그러면 과수 전공. 내가 꽃을 재배하고 싶다. 그러면 화훼 전공 이렇게. 근데 나머지 전형, 수시 2차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보면 전공이 없죠. 이건 학부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가 과수나 꽃을 하고 싶다 하면 일단은 원예 학부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원예 학부로 지원을 하고 1학년 2학기부터 전공 지정을 해줘요. 배정을 해줘요. 1학년 1학기 말에. 그래서 주로 이제 1학년 1학기 성적 기준으로 학점 기준으로 배정을 하겠죠. 경합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하려는 고3 학생들이나 학부모께서는 나눠드린 입시 요강을 자세히 잘 보셔야 되고 꼼꼼하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 이제 그 기준들인데 저희는 이제 1단계, 2단계 구분을 해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해서 3배수로 모집을 해요. 예를 들면 작물 산림학부의 식량작물 전공을 일반 전형에서 10명 모집을 한다 그러면 1단계 심사에서 30명을 통과시켜줘요. 30명까지. 그리고 2단계에서 내신 성적하고 면접 평가를 해서 2단계에는 이제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내신하고 이제 면접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신 성적은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 3학년 학생들 기말시험 다 봤죠? 4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3, 3, 4 이렇게 반영을 하고 국영수 4과 국영수 4과 이 과목에 해당되는 모든 과목을 평균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반영합니다. 3학년 때 만약에 국영수 4가 이수한 과목이 없다. 그러면 2학년 내신 성적을 반반 50% 이렇게 하고 3학년 때 나는 국영수사가 1, 2학년 때 다 떼어서 한 과목밖에 이수를 안 했다. 그러면 그 한 과목이 점수가 좋으면 엄청 운이 좋은 거죠. 그 한 과목 가지고 40% 반영을 합니다. 근데 뭐 1차적으로는 이제 내가 뭘 하고 싶냐. 내가 농업에 관심이 있고 졸업하고 나서 내 업으로 농업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게 한우인지 화훼인지 그래서 자기 관심사 적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쟁률이나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서 해야 되겠죠. 전과 제도가 있습니다. 전과를 중간에 할 수가 있고요. 2학년 과정인가 2학년 전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들어오고 나서 이제 옮기는 학생도 과목이 있기는 하는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제가 전반적으로 입시 제도의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우리 학교 이제 그 소문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부잣집 아들만 갈 수 있어 이런 게 있어요. 땅이 많아야 한농대에 들어갈 수 있다던데 그거는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그 평가 요소 배점을 보면 과거에는 영농 기반 부모님의 직계 그 지원 학생의 직계의 영농 기반을 거의 필수로 반영을 했어요. 평가 요소에. 그래서 그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근데 그게 계속 조금씩 줄여오다가 지금은 거의 반영을 안 하는 상태예요. 수시 2차 일반 전형 1단계에서 가산점 20점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산점으로. 아예 평가 그 기준이 아니라 가산점으로. 그래서 그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부모님이 농업을 안 하고 이제 도시 출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이제 입시 제도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바뀌어갈 거고 우리 학교 뭐 다 대준다, 그 국비 뭐 무료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조건부 지원이죠. 졸업하고 나서 6년 동안 학교가 정한 농업이나 농업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해도 돼요. 어쨌든 학교가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거기에서 6년 동안 종사를 하지 않으면 환수를 하죠. 대략 한 러프하게 3년 동안 지원학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2천만 원을 이제 개인별로 다 관리를 해요.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서 6년
이행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3년밖에 안 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환수하고 남은 기간만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조건부 지원이에요. 조건부 지원인데 이 종사할 수 있는 졸업하고 나서 6년 동안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이 범위를 학교가 점점 계속 넓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뽑을 때 기반 없이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엄청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이제 뭐 창업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해도 이제 이행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 거는 쉽죠. 쉽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그냥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면 되니까. 근데 내가 오로지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엄청 어려움이 커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영농 이행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농수산고 출신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농수산 전형.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학생들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면 그 내신 등급 차이가 좀 농수산고 출신 학생들하고 일반고 출신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일반고 출신들이 약간 내신 성적 반영해서 좀 불이익받는 요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하자.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끼리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바꾼 거예요. 또 질문? 학생 본인이 정말 농업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 거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밝혀내려고 이제 면접 심사위원들이 3명이거든요. 1대 3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 1명 앉혀놓고 10분 1인당 10분 동안 이제 컴퓨터에는 그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그거를 틀어놓고 심사위원들이 보고 있어요. 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예컨대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영농 기반을 필수로 보고 막 했었으니까 나는 싫은데 부모님이 또 한동대 졸업하고 가업 이어가 물려받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이 중간에 자퇴도 하고 이런 일도 많고 2학년 때 현장 실습을 해야 되는데 현장 실습 하는 걸로 해놓고 안 가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런 학생이 보면 이제 나는 싫은데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겁니다. 본인 의지로 진짜 여기서 배워서 졸업 후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뚜렷한 거냐 그리고 이 학생이 그런 거 하는데 적합한 학생인 거냐 발전 가능성 그러면서 이제 답변하는 거 보면서 이제 태도도 보고 성실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입시 관련해서는 그 입시 요강에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그 입학팀이 있거든요. 입학팀 쪽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문의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